색시 이태준 지음 낭독 윤미나 색시. 지금 생각하니 우리는 1년이나 같이 있던 사람을 성도 이름도 모르고 말았다. 마구 나선 사람이 아닌데다 나이도 아직 젊어서 어머니니 식모니 부르기엔 좀 야박스러웠다. 아내가 먼저 색시라 하였고 나중에 나이들까지 아주머니라 하래도 색시 하였다. 나도 맞대고 물 주우라거나 상 가져가우 할 때는 아무런 대명사도 쓰지 않았지만 남에게 글을 말할 때는 역시 색시가 어쩌고 저쩌고 하였다. 그는 그렇게 색시로서 피차에 아무런 불편도 없는 듯 그의 성이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갈 때까지 드러나지 않고 말았다. 색시가 우리 집에 오기는 작년 늦은 봄이었다. 내가 저녁 때 집에 들어서니까 웬 보지 않던 아낙네가 마당에 풍로를 내다 놓고 얼굴이 이글이글해서 불을 불고 있었다. 그 연기가 가주 모종낸 활련밭에 서리는 것을 보고 나는 마침 사랑으로 나온 아내더러 "거 누구요? 누군데 하필 화초밭에다 대고 연기를 불어?" 물었다. "저..." 하다가 아내는 내 말이 퉁명스러운 뜻을 알았던지 다시 앞마당으로 올라가 "색시! 거기 화초밭 아니오. 연기를 글로 불지 말고 저쪽으로 불면 좋지." 하였다. 그러니까 "아유, 그까짓 활년인데 뭘 그렇게 위하시나요? 어쩌문이나." 하고 그는 일어서는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키와 허우대가 안사람치고는 엄청나게 우람스러웠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그렇게 호들갑스러운 데다 이내 킬킬킬 웃어 그런지 나는 그것을 더 탄할 나위도 없었거니와 웬만해선 성은 잘 내지 않겠군 하는 인상을 그에게 가졌다. 남을 두어 보면 제일 성가신 것이 외쭉비쭉해서 성 잘 내는 것이었다. 숟가락 하나를 다시 씻어오래도 이내 얼굴빛이 달라지고 찌개 한번 다시 데워오래도 부젓가락 내던지는 소리가 이내 부엌에서 나오는 그런 신경질적인 식모에 진절머리가 나서 일은 차라리 칠칠치 못하더라도 이번엔 제발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바라던 김이라 아내는 물론이요 나도 속으로는 처음부터 탐탁해했다. 그런데 그때 아내의 말이 "좀 너무 젊지? 과부래는구랴 저 나이에." 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의 불행도 불행이려니와 그런 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을 한 식구로 둔다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어디 사람인데 우리 집을 알고 왔소?" "저 도남리서 더 가문 무냄이라고 있대나? 거기가 친정집인데 왜 접대와 바느질하던 늙은이 있지? 그 늙은이 조카래." 그런데 참 한 대만 있으면 제가 알 작정인데 어디 그렇게 쉬우? 친정은 넉넉지도 못하고 그래 바람도 쐴 겸 홧김에 제 아주머니한테 우리 집 얘기를 듣고 왔다는구랴. 거 잘 됐소. 그런데 웃어 죽겠어. 왜? 아까도 괜히 킬킬거리지 않습니까? 여간 잘 웃지 않어. 웃는 집에 복이 온다는데 거 잘 됐소. 하고 우리도 웃었다. 그래도 글쎄 청춘의 과부가 돼서 생각하면 좀 기맥힐 테요. 그런데 얼굴 썩은 어디 근심 있는 사람 같아? 괜히 킬킬대고 웃는 게. 여태 철이 덜나 그렇겠지. 나는 그가 철없어 그렇거니만 여겼다. 아무튼 색시는 웃기를 좋아하였다. 그가 와서부터는 조용하던 안에서 가끔 웃음판이 벌어졌다. 가끔 아내가 허리를 가누지 못하고 뛰어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글쎄 색시가 주위 CM이 됐던 늙은이 입내를 내는데 어떤 때는 저번에 석쇠 팔러 왔던 청인 입내를 내서 또 어떤 때는 무당 입내
하고 번번이 인내를 잘 내어 웃기는 것이라 했다. 남을 잘 웃길 뿐만 아니라 남을 웃겨놓고는 자기도 그 서술에 한바탕 숨이 막히도록 웃어대는 것인데 그렇게 하루 한두 차례씩 웃는 일이 없어서야 속이 답답해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었다. 제 속에 불덩이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웃고 지내려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겠지만 따라 웃는 사람들도 해로울 것은 없었다. 다만 일에 거친 것이 있어 갈수록 탈이었다. 그는 무엇이든지 가만히 놓는 일이 없었다. 부엌에서 그릇 잘 깨트리는 것은 말만 들었지만 세수대야 같은 것도 허리를 굽히고 놓는 일이 별로 없었다. 뻣뻣이 선채 내던지기가 일쑤여서 사기가 튀고 우그러들게 하는 것은 나도 여러 번 보았다. 아내가 왜 그렇게 선머슴처럼 구느냐고 그러면 화가 치미는 걸 어떡해요?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대답이요. 그까짓 걸 뭘 그리세요? 하는 것이 다음으로 잘하는 대답이었다. 그는 다른 경우에서도 그 그까짓거리란 말을 많이 썼다. 그에게는 아까운 게 없는 것 같았다. 밥도 시키는 대로 하기를 싫어하였다. 공연히 한 사람쯤은 더 먹을 것을 지어가지고 이 그릇에 미루고 저 그릇에 굴리다가 쉬면 내다 버리기를 좋아하였고 나무도 아궁이 미어지게 쳐넣고야 뗄 줄을 알았다. 모든 게 그의 손에선 물처럼 해펐다. 내가 알기에도 기름이 떨어졌느니 초가 떨어졌느니 하고 아내가 사다 달라는 부탁이 다른 식모 때보다 갑절이나 잦았다.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기름병이나 촛병을 막아놓고 쓰는 일이 없다 한다. 왜 힘들어 그걸 못 마구 하면 쓰려고 할 때 막에 막힌 것처럼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고 남이 막아놓는 것까지 화를 내는 성미였다. 어떤 때는 성이 가시어 아내가 그리고 어떻게 시집살이를 했소? 하면 그래도 시아범 작잔 힘든 일 잘 해낸다고 칭찬만 했는데요? 하고 킬킬거리었고 그건 그런 힘든 일을 며느리한테 시키는 집이니까 그렇지 인제 가지게 사는 집으로 가도? 하면 인제 내 살림이면 나도 잘하고 싶답니다 하는 배심이었다. 그는 별로 죽은 남편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조용히 앉기만 하면 다시 시집갈 궁리였다. 월급이라고 몇 원 받으면 그날 저녁엔 해도 지기 전에 저녁을 해치우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 분이니 크림이니 하는 화장품만 쓸데없이 여러 가지 사들이었고 우리가 무슨 접시나 찻잔 같은 것을 사오면 이건 얼만가요? 저건 얼만가요? 하고 가운데 나서 덤비다 으레 나도 인제 살림하면 저런 거 사와야지. 화신상회랬죠? 하고 벼르는 것이었다. 벼를 뿐 아니라 전기 다리미만은 하도 신기했던지 둘째 번 월급을 받아서는 그것부터 하나 사다 가지었다. 색신 어떤 사람한테 가길 소원이요? 하고 아내가 한 번은 물어보니 인물 잘나고 먹을 거나 있으면 되죠 뭐. 사내가 좀 시원시원하고 하다가 마침 웬 중학생 한 패가 하모니카를 불면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더니 참! 전요 저 하모니카 잘 부는 사람이 좋아요 하고 킬킬거리고 또 한바탕 웃었다 한다. 하모니카를 불되 한 옆으로 뿡빠뿡빠 하고 군소리를 내어가면서 이를테면 베이스를 넣어가면서 불어야 하고 모자는 캡이라고 이름은 모르되 형용을 가리키며 그것을 삐뚤음이 쓰는 청년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한 일도 있다 한다. 그가 우리 집에 살기 두어 달 되어서다. 삼복지경인데 어디 나갔다 들어오니 아내가 아이를 보고 아이 보는 아이가 저녁을 짓고 있었다. 왜? 색시는 어디 갔소? 물으니 신랑 선보러 갔다오. 쟤
큰어머니래나 늙은이가 와서 청량리 어디 사람인데 죽은 후치라고 서로 보고 합당허문 한다고 데려갔다오. 하고 아내가 설명하였다. 만일 안 되면? 제 맘에 안 맞으면 오늘 밤으로라도 이내 온댔어. 우리는 갑자기 식모가 없어져 일시 불편하기는 하나 색시가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좋은 자국을 만나 아주 주저앉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색시는 그 이튿날 아침 아직 조반도 먹기 전인데 문 밖에서부터 킬킬거리면서 다시 우리 집에 나타났다.